8621님. 얍. 타짜들이 나오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여의도 타짜. 뒷얘기 들려드리면 저희 잡혀가요. 안 돼요. 근데 왜 힘들어. 근데 왜 아직 여기 계세요? 네? 아. 뒷얘기 그래서 자세한 뒷얘기는 아직 덜 해가지고. 더 자세한 뒷얘기를 할 수 있는 타짜 외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게. 이기현님. 8시 업무 시작이라 정치쇼 듣다가 나중에 재방 듣는데요. 타짜는 눈치 불구하고 한쪽 이어폰 끼고 듣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바로 냉철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부하고 3부 사이에 광고가 있습니다. 예, 저 광고 때도 유튜브를 잘 보시면 저희 4명이 앉아서 쉬지도 않고 떠들어요. 그때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있다. 방송으로서 할 수 없는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런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부터 그 입술을 읽는 방법들을 네. 이렇게 막 학습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한 사람 얘기할 때는 입을 가리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 입 모양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 저 여의도 타짜,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부석실장, 장성철 공소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시 뭐 가장 좋은 중요한 얘기는 김기현 대표의 사퇴. 아, 난리가 났었어요, 네. 진짜. 자, 장 소장 취재 좀 했죠. 많이 했죠. 네.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어쨌든 장제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네. 용산에서 네. 어쨌든 좀 강한 압력이 있었다. 네. 그만둬라. 네. 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들어갔고 네. 그것에 대해서 장제원, 김기현 두 분은 버티려고 했지만 네. 용산의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 그런 것을 읽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네. 정말 버티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들이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재미없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니까 재밌게 좀 앞에는 선당후사가 아닌데 뒤에다 선당후사를 붙이니까 너무 무미건조해.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예견됐던 일 아닌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그런 말을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뭐랄까 정치력을 잘 발휘했단 말이에요. 인요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주저앉히고 김석기 네. 최고위원 세우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김기현 대표의 이 역설적인 건데 기득권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김기현을 어떻게 해야 혁신이다라는 이미지가 동시에 같이 강해졌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윤타짜가 뭐라 그랬냐면 제 기억에 김기현 대표가 거의 유일한 지금 빌런이 돼 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상징이 돼 버리 점점 그런 상징성이 높아져 버리고 그리고 뭐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네. 뚝이 무너지. 그나마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버티는 형국이었는데 네. 큰 뚝이 하나 무너지니까 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잠깐만 장타짜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어요? 김기현 대표 버티게 성공했다고? 그때까지는 버티기 성공했죠. 네. 근데 그리고 일주일 우리가 뭐가 바뀐 거야? 정치적인 그 아까 말한 대통령실 요구가 있었다면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왜 정치적인 일주일간에? 문법과 상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가기 전에 네. 두 번이나 김기현 대표랑 오찬도 하고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네. 이거는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라고 해석들을 좀 했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를 사람을 왜 불러가지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얘기를 네. 하냐고요. 네. 근데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고 음. 큰 판에서 흐름상 네. 대통령께서는 장제원, 김기현 네. 이런 사람을 정리하지 않고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네. 그래서 이미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용산의 뜻이 반영된 거다. 네. 김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글쎄요, 뭐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네. 이게 뭐 아까 뭐 윤희석 대변인한테도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죠? 일단은 네. 일부 못 들으신 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 제목은 대표직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 제안에 김기현 거부 윤 대통령 경로.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한테 인유한 혁신안 받아라. 그러니까 대표직은 유지하게 해줄 테니 네. 울산 불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싫은데요. 네, 그리고 싫은데 반대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고 헷갈려. 당 대표를 포기할 테니 나는
울산 내려가서 배지는 달 네. 거예요.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니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출국길에 경로를 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이 기사가 예. 그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일치해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경험? 이제 열린 우리당 때에 어. 그 대구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노인과 관련된 노인 폄하 발언을 발언 정동영 회장이. 폄하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앞뒤 자르면 폄하가 되는 어떤 네. 발언을 하게 됐죠. 네. 그랬을 때에 그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뭐 총선이 그때는 뭐 200석 한다고 막 하던 게 이제 막 뭐 이게 꼬꾸라진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리고 그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 출마자들 막 삭발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동영 의장이 당시에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결심을 해요. 예.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막 청와대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막 안 받아요. 예. 안 이런 받으니까 거 재밌어. 예. 누가 와요. 예. 누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괜찮아. 누가 지난 와서 일인데 뭐 지난 20년 일인데 됐는데 괜찮아요. 야, 지난일인데 뭐 당시 나쁜 일도 비서실장께서 옵니다. 그럼 그때 문재인 당사 앞으로. 비서실장. 예. 예. 당사 앞으로 와서 예. 차 안에서 예. 잠깐 보자. 예. 예? 와가지고 네. 직접 와서 잠깐 보자. 당시 그게 직책을 뭐였냐?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떤 문재인 네. 수석 또는 문재인 비서실장이 수석이에요, 왔다. 아 수석. 그때는. 아 그때 네. 수석일 때다 맞아. 문재인 수석이 왔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예. 이렇게 하면은 그 총선을 네. 저기 안정적으로 지휘할 수 없으니. 운영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 배지를 던지고 예. 당 대표는 그대로 유지를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 네. 총선이 판을 누군가는 지휘해야 되니까. 지휘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 가져가야 되잖아요. 조금, 그러려면은 당 대표 그 호흡을 맞춰온 당 대표가 예. 용산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하되 대신 개인적으로 불출마해라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예. 주니까. 저는 근데- 조금 다른 것 네. 같아. 정동영 의장 입장에서는 그때 네. 그게 훨씬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게 효과가 크다. 대국민적 아, 효과가 네. 굉장히 당 대표라는 그 타이틀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배지를 내려놓는 게 훨씬 더 더 아픈 거지. 아픈 거예요. 그럼요. 훨씬 알겠어요. 더 훨씬 더 실질적인 손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지를 지키고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고 본인한테는 어떤 실질적으로 좀 더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익을 버리고 이런 어떤 큰 명분만 취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곤란해하다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뜻을 따라서 했죠. 그럼 김 저는 타짜 요 조금- 보도 맞을 거란 얘기고 네. 김 타짜는.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라요? 일단 그때 정동영 의장의 그 위상이랄까 이거는 이제 분당이 돼가지고 열린우리당이 되고 또 그 앞으로 가자면은 그 정몽준 연대가 대선 직전 깨지잖아요. 황태자 소리 들을 때였어요. 그렇지. 지금의 차기 위상으로 권력 치면은 뭐 한동훈 뭐 비슷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동훈하고는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뭐 훨씬 뭐 낮다고 아시죠? 높다고 그러니까 그 네. 한동훈보다 높을 정도 그러면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좀 관리형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상은 다르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정국이 보면은 지금은 먼지가 뽀해요. 예. 그래서 이제 코끼리 엉덩이 만지기도 하고 다리 만지기도 하고 또 누가 이제 자기 유리한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저는 이제 뭐가 진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망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조용히 지역에서 있는 거하고 예. 그럼 지역을 버리고 더 과감하게 나는 기득권을 버렸다라면서 김기현의 얼굴을 더 강하게 내밀어 가지고 선거를 지휘한다? 예. 제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후자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뭐가 이제 다 꼬여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근데 그 얘기- 이거는 가정이 조금 네. 달라요. 왜냐면은 말씀대로 정동영 의장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선거를 지휘할 만한 정치력과 뭐 인지도와 모든 거가 그리고 있었지만 당에서의 자기의 뭐랄까 네. 뭐 지분 영향력 이런 근데 것도 높은 상황이었기 지금은 때문에. 선대위원장은 오히려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오히려 차세대 주자를 앞에 세운다라는 가정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분석 환경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알겠어요. 이렇게 좀 여쭤보고 근데 아무리 싶어요.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 윤태곤 실장님 얘기하신 여권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냥 당 대표도 자기들이 만들고 네. 당 대표 있던 사람들도 그냥 끌어내리고 예.
이게 맞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네. 윤타짜는 그 얘기잖아. 한겨레 신문 보도와 다르게 용산에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 가는 거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런 간판으로 거겠죠. 총선 치를 지금 이길 수 있겠어, 이제 얘기. 뭐 그런데, 자 예. 우리가 요 며칠 사이에 출렁거리는 거 보세요. 엊그제만 해도 이제 뭐 그 옛날 연판장 했던 중심 의원들이도 뭔 말이냐, 뭐 김기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다가 이제 이게 아닌 개비어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용산인 뭐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작전에 빡 짜가지고 갔냐?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뭐 김기현 체제로 하고 웬만하면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이 돌아가는 게 민심이 예컨대 인요한이 실패를 하면 할수록 김기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저는 흘러갔다고 보는 거지. 이거 맨 처음부터 알겠어요. 이렇게는 아닌 거지. 근데 계속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김기현은 총선 간판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럼 장타짜의 분석은 뭐야? 용산의 장타짜가 알고 있는 분석과 정보에 따르면 용산의 뜻은 뭐였어요? 애초부터 밀어내는 어제 거? 오후에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 이런 거 좋아. 김기현 대표에게 최후 통첩이 갔다. 예. 그러니까 어제부로 예. 오늘이죠. 예. 내일 오전 9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오늘은 예. 당대표. 대표를 아니면 당대표를. 당대표를.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예. 끌어내리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김기현 대표는 어제 네. 본인 입장 발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 메시지가 들어가고 나서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 바로 급작스럽게 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자,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전원이에요. 전원. 아직 지난주에 뭐 전원. 그렇잖아요. 정확한 장도양님께서 뭐 김기현 대표 측근에 뭐 김 누구 뭐 이름도 말해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뭐 정치력을 되게 발휘해가지고 뭐 하고 어쩌어. 그래서 제가 그 정치력을 발휘하면 그게 좋은 거냐? 나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는 그런 흐름의 맥락대로 돌아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실무자 차원에서는 버틸 만큼 버티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던 거죠.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큰 틀 예. 차원에서는 이제 정리가 끝난 거였죠. 그 당시에 김기현 체제로 안 가고 일단은 뭐 새로운 지도 체제를 꾸리자는데 그것도 좀 말이 좀 달라요. 뭐냐면 용산에서는 당대표직 유지하고 지역구 불출마만 해라. 이게 이제 한겨레 보도야. 네, 형식적인 당대표를 해라. 그 얘기를요. 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오. 자기랑은 이게 지금 언론 보도되는 거랑은 다르게 상황이 전개돼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 김기현 대표가 네. 만나서 용산에서는 나 총선 불출마만 하면 당대표 유지하게 해주긴다고 그랬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언론에서는 지금 당대표 그만두라고 가가지고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섞여 있을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 말이 맞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건데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 대표는 사실은 총선 불출마를 실기를 안 했으면 저는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덕적 권위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자기 걸 버렸으니까. 이거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그러니까 또 못 뭐 막은 게 이게 된 뭐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장재원 의원이 원래 김 대표한테 먼저 기회를 주려고 자기가 뭐 며칠 미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오늘 한겨레 보도에 고익. 그런 뭐 시점에 대한 것들. 근데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조망을 해보면은 자 장재원 뚝 무너지니까 김기현 뚝 무너졌어요. 또 하나 물어잖아 이제. 그다음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네. 그다음 뻔해요. 권성동 윤한홍. 아니 저는 그쪽까지가 아니라 네. 용산 주변 뭐 수석들. 수석 비서관 뭐 누구 뭐시기 이제 지금 지도 쭉 그려보면은 영남 쪽에 짝짝짝짝 그다음 뭐 누구는 뭐 강남 분당을로 갈까요 서초을로 갈까요 뭐 이런 뭐 김병욱 의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저는 그분들로 갈 거예요. 이 뚝이 불은 계속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윤타짜 얘기하는 그 이제 그 지도가 요 보수 언론들에도 지금 지도 나오고 얼굴들 나오고 수석 장관들 이렇게 좋은 데 가려고 난리다. 이게 기사에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착점 같은 걸 보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장재원 의원이 명민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자 장재원 의원이 이렇게 싹 먼저
발을 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찌저찌해서 총선에 좋은 결과를 거두면 음흠. 장제원이 물꼬를 텄다. 그렇지. 로 이제 맞지. 평가가 될 거고 그렇지. 결과가 안 좋으면 예. 장제원은 할 만큼 했는데 네. 뭐 그렇지. 나머지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네. 안 됐다 이렇게 될 거 네. 아니에요. 맞아, 이런 건 뭐든지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그리고 사람이 그거 가장 또 큰- 이거 보면은 제가 원희룡 장관도 걔한 거는 너무 오버 아닌가 약간 싶었는데 예. 먼저 그 팍 치니까 네. 약간 국토부에 지금 국토부 장관 수행한 걸 보면은 처음엔 되게 괜찮은데 뒤로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스텝이 꼬였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도 책임론 싹 다 벗어나가지고 뭐 비대위원장이니 뭐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저는 그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예. 근데 자기 일이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네? 드러나니까. 총선 불출마라는 것이 자기 일이 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저는 같긴 해. 장제원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압박을 받아서 뭐 그만뒀는지 저는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둔 거는 저는 평가를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윤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뚝이 이제 하나 더 무너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뭐 대통령실의 수석들 그럼 그 사람들이 출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사람들 원하는 지역에 출마를 못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이 장제원, 김기현 뚝을 치워버린 거는 예. 그 사람들로 대통령이 새로운 뚝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거는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럼 뭐 그 생각이 장타짜 얘기는 네.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친위 부대 직계를 꼽기 위해서 그렇지. 판정을 하는 거다. 라는 거고 윤 실장님은 이제 다른 얘기를 생각이 하시는 이게 사람 생각이라는 건 왔다 네. 갔다 할 거고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거기에서 직계 뭐 하는 순간 예. 또 예를 들어서 김기현이 버티면 버틸수록 예. 엄청난 이걸 받았듯이 그건 그러면 그럴수록 또 엄청난 압박을 받을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 윤타자 얘기는 설사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그러니까 흘러가지 제가 못할 늘 거다는 말씀드린 얘기야. 거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어떤 결단을 할지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결단할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압박이 갈 것은 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도 대통령이 뭐 끝까지 뭐 못 먹어도 뭐 이거라도 챙기겠어 할지 안 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그런 식의 압박은 받을 수밖에 근데 없다는 지금 거죠. 예를 들면은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누구로 세울 거냐라는 움직임과 또한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까지 입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하여튼 본인 사람들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 같다. 갔다.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영남권의 초선들 그리고 몇 명의 중진들한테 걱정하지 마. 국민 참여 경선. 경선하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당신들 못 이겨.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인 경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 김기현 대표 편드는 거 아니에요. 조선 영남 조선이.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치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흥미진진하다, 이거. 음모론을 계속 정계 개편에 대한 음모론을 계속 제기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먼저 제기하고. 음모론 그래서 좋아요. 국민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습이 다 돼 계신다고 전 봐요. 네. 근데 그렇게 뻔한 거를 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윤 실장 말대로 국민들이 그거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뻔한 짓을 했다. 그러면은 정치에서 총선 승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흐름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라는 거고 예컨대 예컨대. 자 뭐 특검법 뭐 거부권 하니 많이 뭐 이 말이 있잖아요. 뭐 지금 마음으로선 거부권 행사하고 싶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거부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한 두 번째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려면 예. 딴 거라도 내놔야지. 그렇지 네. 해야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거지.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는 오케이. 아무것도 못 지킨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요 유튜브 동접자가 오늘 그냥 폭발해가지고 지금 서버 터진다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터져라, 제작진이 터져라. 이벤트 한다고 합니다. 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예. 네. 저도 몰라요 이벤트 내용이 뭔지. 오늘 치킨 뭐 주나? 치킨? 치킨 주나 한우 주나? 그냥 오늘 동접자분들에게 다 그냥 커피 한 잔씩 다
드리세요. 장 한우 소장 안창살? 오늘 출연 안 받아갈 거죠? 네, 출연해가지고 될까? 저기 일단 자 봐 그러면 장타짜 얘기는 예. 비우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비우는 그렇죠. 거다. 저 그렇게 보여줘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막판에 김기현 대표 밀어낸 거다라는 게 이제 예. 취재와 뇌피셜가 한 맞아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 네. 한겨레 기사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제 조선일보 기사. 네. 오늘 조선일보 3면 제목이 이거예요. 삼각편. 김기현, 이준석이 회동 공개하자 30분 만에 회견 없이 페북 사표. 왜 어제 아침에 만났어요 이준석 전 대표? 아니 그거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사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다른 메시지가 더 강한 메시지가 김기현 대표에게 가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이거 더 이상 버텨서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갑작스럽게 말하는 거. 아니, 그 얘기 알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 사실 만나면 예전부터 예정돼 있다고 하긴 하지만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 어제 근데 어제 한가롭게 이준석 대표 만나서 신당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화 네. 와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전화 와가지고 응. 그저께 네. 자기가 김기현 대표랑 2번 통화를 했다. 네. 한 번은 자기가 통화하고 네. 또 한 번은 김기현 대표가 밤 11시에 전화가 왔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그럼 다음날 한번 만납시다 해서 그 다음날 어제 11시에 만난 건데 네.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자기 신변 문제 상의하려고 만난 게 맞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좀 말리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 본인은 이제 당 대표는 이제 유지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준석 나가면은 총선 어려워지니까 네. 좀 말리려고 했다. 근데 만나고 나서 다른 강한 메시지가 오니까 이제 그만둔 거다. 이런 식의 그래요? 스토리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두 분 사이에서 이제 쫓겨난 당 대표와 쫓겨날 위기에 처한 당 대표가 모여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무슨 얘기했는지 3부에 들어볼게요. 자 석주호님 흥미진진 출근 준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지각할래요. 지각하세요. 오늘 결근 대신 커피. 김윤주님 정치 슈가 이렇게 박진감 있게 흘러갈 수가 꼼짝없고 듣느라 움직일 수가 없네요. 너무 재밌어요. 김윤주님도 커피. 막 줘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의 돈 막 쓰는 재미가 최고라고. 자 유튜브로 서현님 정치 토론의 최고봉 커피 당첨. 자 최고봉이니까 한라봉 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자, 그죠? 저 아저씨 저 이상해. 김타짜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걸로. 네. 뭐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네. 자, 장타짜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기억 안 나요. 그냥 나도 넘어가세요. 잊어먹었어요. 우리 광고 나갈 때 네. 다른 재밌는 얘기 하느라고. 요거 이준석 전 대표하고 김기현 그래. 저 대표의 만남. 아니,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공개된 거에 대해서 막 네. 이준석 대표만 득본 거 아니냐, 김기현 대표 손해 아니냐 그런 이제 언론의 분석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두 분이 만나고 나서 헤어지는데 네. 김기현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아 뭐 우리 만남 이게 언론에 공개하고 얘기해도 되겠네 그런 네.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 자꾸 만남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뭔가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네.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라니까. 뭐요? 김기현 대표 좀 자기 코가 석자인데. 네. 예? 네. 한가롭게 이준석 전 대표 만났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원래 김기현 대표에 대해 우호적인 건 제가 알아. 알죠. 그런데 야 이거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비대 2주 만이면 김기현 체제 무너질 거예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최근에 메시지를 보면 김기현 대표한테 너무 우호적인 메시지가 우호적이에요.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이 만나자는 잘못했지. 이야기 만나자는 이야기 들어간 어. 뒤부터 그래. 김기현 대표 뭘 잘못했 이러면서 근데 이 타이밍에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이게 저는 뭐냐는 사실은 거야, 나는. 어젯밤에 이거 제가 정보가 우리 장 소장처럼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진짜 밤새 네. 생각해봤거든요. 네. 오늘 저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여기 네. 나오기 전까지 오케이. 밤새 생각해서 나온 저 나름대로 음모론은 뭐냐? 아, 좋아요 이런 거. 저희 음모론은 네. 이게 지금 모든 혁신이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총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반전이에요. 변화의 반전. 그죠? 그러면 통합, 처음에 키워드가 통합이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취소했죠. 네. 그다음에 희생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 주류들의 희생. 그럼 뭐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희생을 좀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면 이거에 방점을 찍는 거는 저는 이준석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이준석 네. 비대위원장을 가려면 저게 음모론이라니까. 네.
근데 굉장히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비대위원장을 가려면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 대통령. 아니요. 대통령은 그냥 묵인하면 돼요. 네.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들어와서 그럼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건 뭔데 사과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거기다가 답을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기도 어렵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그런 거를 다 묻고 가는 조건으로 비대위원장을 해라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을까. 딴거 아이템으로 넘어가. 네, 그만하랍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근데 이게 이루어진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총선에는 엄청난 파장이 있어요. 아니 그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맞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벌어져요. 근데 뭐 저는 모르지만 네, 뭐 김기현 어쩌면-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 왜 만나는 좀 아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어떡해요? 내가 만나서 안 오겠지만은 뭐 만에 하나 오면 좋고 그리고 남들 볼 때도 내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 모양새를 뭐 이런 거요? 같이 세상은 하나. 내일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뭐 이런 거? 이제 이상민도 만나고 이상민 의원도 만나고 네. 뭐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거라면서요. 처음 이야기가. 근데 일주일 전엔 그랬는데 이걸 어제 만난다고 하니까 막 괜히 억측이 왜 이준석 대표가 무슨 대구에 물갈이 하면은 뭐 대구가 어떻게 될 거고 내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김기현이 지금 몰리니까 뭐 딴 생각하는 거 아니 뭐 이렇게도 가니까 이제 후다다닥 이거 만난 지 30분 만에 발표한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어차피 하긴 했을 거라고 예, 보지만은 알려줬겠죠. 이것 때문에 한두 시간이라도 저는 사퇴에 이게 또 페이스북으로 급하게 한 게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진 거 두 사람 네, 만남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김기현 대표가 이제 마지막 행보로서는 네. 조금 별로였다. 한 며칠 전에 했으면 차라리 이준석 나았을 전 대표의 건데. 만남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밤새 이해가 안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게 징계 취소 복잡하게 생각 안 하면 될까? 징계 취소도 된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김기현 대표 좋은 마음으로 뭐 내가 되면은 좋고 뭐 아니라도 끝까지 하는 이런 당 대표로서의 소명 의식과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분열을 막자. 근데 네. 장지원 의원도 딱 여의도 와가지고 딱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 또 비장하게.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당 대표를 그만두는 거면 그 정도 기자회견 딱 비장하게 딱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글 탁 쓰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 뭔가 아니,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흔쾌하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밀려서 하는 거고. 표정 관리 안 될까 봐 글로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9시까지 결심 안 하면 끌어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급하게라도 본인 입장을 내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9시까지면은 그 8시 반에 합니다. 그렇지 아니면 또 뭐 10시에 할 테니까 뭐 1시간 뭐 이렇게 아니 어쨌든 얼마든지 양해가 가능한데 그걸 급하게 한다는 거는 전달해주는 억양이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전달해주는 생각하고 억양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빨리 그만둬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빨리 결심해라. 그럼 아이고 진짜 하나 더. 입이 간지러가지고 죽겠네 진짜. 얘기를 전 끝나고 못하겠네. 전화할게요. 그럼 계속 간지럽게 해야 되겠네. 아유, 저기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최근에 우호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아니, 동변상련이죠. 아이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도 곧 쫓겨나겠구나. 예. 옛날에 정말 괜찮았던 분인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구나. 예. 같은 처지 아니에요. 또 원래 인간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예. 좋아했죠.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 그래서 안쓰러움도 당대표, 있었던 원내대표 것 때. 같고 또 아까 다른 분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금 좀 이 상황을 본인 유리한 구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대표는 물러났어요. 그럼 무주공산이에요 지금. 네. 윤지혁 원내대표가 일단 권한대행이에요. 네. 맥시가 60일입니다. 네. 임시전당대회 또는 비대위예요. 근데 임시전당대회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물리적으로 비대위원장은 누구냐? 자, 언론 보도 1번 원희룡, 2번 한동훈, 3번 인요한, 4번 김한길 이렇게 나오더라고 4명. 근데 한동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의 입장은 비대위를 다음 주 초에 출범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 지금 대통령 외국 계시는데 빨리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가르고 다른 법무부 장관 또 지명하고 이건 좀 시점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한길 위원장은 본인도 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보다는 좀 대통령실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실장? 네. 오. 비서실장 뭐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럼 결국에는 좁혀지는 거는 현재 네.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혹은 네. 원희룡 네. 국토부 장관인데 지금 핵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또 네. 대변한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는 인요한 위원장 어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한동훈 원희룡 네.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삼각편대로 네. 이렇게 좀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띄워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네. 뭐 최고위원들 회의와 중진원들 회의가 있으니까 좀 네. 논의를 좁혀가겠죠. 용산에서는 인요한 비대위원장, 원희룡, 한동훈 두 투톱 선대위원장을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띄운 사람이 당의 지금 윤핵관 중에 핵심 실세인데 네. 그분이 혼자 본인 생각을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용산과의 교감하에서 인요한 비대위원장 이걸 좀 띄운 것 같다. 이철규 의원 얘기하시는 거구나.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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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 세 사람을 가지고 이런저런 조합을 짜볼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맞추고 뭐 저렇게도 그렇죠. 맞추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뭐 그러면 용산의 뜻도 그럼 당의 만약에 주변적 의견들을 어떨지 짐작을 해본다면은 당 사람들은 일단 김한길 안 돼. 거부감 그냥.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선거에 또 네. 선거 앞두고 네. 간판으로 빡 네. 서는 거는 네. 맞아요. 전통적 김한길이- 지지층 그래 흔들릴 수 김한길은 있고.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어차피 있는 뭐라고 밥상에 올라가 있는 재료들. 거는 한 여기서 봐도 아까 그 세 분 네. 저기서 봐도 뭐 그 세 분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김병준 이렇게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도 조합이 사실은 어떻게 될지. 인요한 비대위원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사실은 뭐 저는 이준석 비대위원장이 가장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모든 거를 덮고 가겠다는 그 전제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그거를 뺀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을 국민 입맛에 맞게 하는 워딩을 굉장히 잘해요. 물론 가다가 좀 말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주변에서 좀 걸러주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보수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굉장히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다 이런 네.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 조선일보 기사대로 네. 거기에 차세대 주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구도가 괜찮은 방식이다라는 그 생각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당에 좀 공식적인 보좌를 받으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워딩이 있거든요. 왜냐면 혁신위원장한테 약간의 말실수도 말실수가 많이 있었는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다. 네, 공식적인 보좌를 받으면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으면 된다. 그게 이철규 인재영 위원장의 워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아, 끝났네. 핵심 실세분들은 인요한 위원장을 좀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그러면 그거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저 용산의 고위 관계자예요. 윤타짜 찾아갔어. 컨설팅을 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어떻게 짜야 돼요? 짜주세요. 그럼 뭐라고 짜주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야구로 치면은 야구? 번트가 옳다, 강공이 옳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건 뭘 어떻게 하는 잘하느냐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한 그 세 사람의 조합을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짜거나 저렇게 짜거나 큰 상관은 없다고. 그래도 그 최종 조합. 근데 이제 한동훈 원탑 비대위원장은 무리다.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정치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당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인 거잖아요. 당 대표 이건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고 당을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고 그걸 빼면은 전 뭐 인요한 원희룡 뭐 크게 상관없다. 아, 뭐 원희룡 일단 장관도 상관없다. 정치 경험이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후임이 확정이 돼야 그렇지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잖아요. 실무적인 그런 문제는 네.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 소장 얘기대로 다음 주 조기 비대위 체제 빨리 가려면 원희룡 장관은 좀 무리예요.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하고의 경쟁 관계인데 네. 이렇게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 띄우는 것은 네. 한동훈 장관을 원탑으로 해가지고 거의 원탑으로 해서 내년 총선 치르겠다라는 여권 핵심의 뭐 구도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면 다음에 이제 선대위원장 누가 올까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아니 하겠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 그 아까 네. 말한 3명 뭐 그뭐 거기에 3명 5명 그 조합으로. 중에서 그냥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성철 비대위원을 추천합니다. 비대위원이요. 뭐 이준석 비대위원장의 장성철 비대위원 거의 뭐 유주원 서스펙트의 반전을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반전 아니에요, 근데? 아 저도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인유한 본인이 비대위원장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유한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원희룡으로 선대위원장해서 네. 삼각편대로 총선을 치르면 네. 과연 윤석열 정권의 부정평가를 상쇄할 만한 그렇지, 변화를 느낄 그런 수 있냐, 효과를 이거야. 가져올 수가 있을까? 총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막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뭐 이준석 비대위원장, 네. 뭐 유승민 네. 공천관리위원장 그뭐 일관되게 예전부터 말씀하신 용산 거잖아요. 듣고 있나? 그 정도면은 진짜 변하겠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다른 분이 오면은 현재 구도를 깨트리긴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심플하다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취소됐잖아요. 소위 말해서 사면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를 짚지 않아도 돼요. 과거를 짚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예요. 근데 내가 과거 짚지 않을게 그래 용인해줄게 이러면은 이거는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자, 이 얘기하는데 지금 저 윤타짜가 한숨을 쉬면서 거의 이거 완전 공상과학 소설인데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판타지. 이 세상은 다 아니에요. 공상과학 소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과거에 보나요? 영화 보던 거 지금 예. 다 되잖아요. 예. 재밌다. 예. 뭐 어차피 뭐 if에 if가 예? 덕지덕지 붙는 거지만은 지금 예컨대 이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이준석 유승민이라는 분이 당 내에서 예? 뭐 신망도 있고 사람도 많느냐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유승민 이준석을 이렇게 세운다면 예. 이 사람들 힘이 붙으려면 또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야지 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그렇지 일이지. 않아요? 예.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안 지금 된다는 상황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는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무기가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럼 뭐 그렇잖아요. 또 연판장 나고 난 못하겠다. 내 자존심만 못하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건데 그럼 뭐 징계한다. 뭐 왜 내 말을 안 듣냐 또 그렇게 싸울 거야. 그럼 근데 거기서 대통령 나한테 교통 정리하면 이거는 이준석 유승민이 윤핵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현실상- 총선 이기려면 네. 그러한 획기적인 그렇지.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네. 그런 절박하면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 절박하면 할수 있다. 정치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아니겠구나. 공관위원장 카드는 누가 검토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까 그거 중요하잖아. 말씀드렸듯이 그냥 거기 그 사람들. 아니 공관위원장, 비대위원장 말고. 아니 그 사람들 중에서 해요. 그냥 결론적으로 인재풀이 없어요. 그럼 뭐 원희룡 공관위원장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본인 이제 출마해야 된다? 일설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관위원장 출마 안 하잖아 원래. 예, 안대희, 김병준 이 분들은 네. 좀 거부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분들도 뭐 나를 시켜주면 내가 할게 그랬다라는 얘기도 근데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공관위원장 위상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지난 총선 때 그때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인가 늘 헷갈려.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시절에는 황교안, 대표. 김종인 막판에 들어왔지만은 네. 김형호 네. 뭐 이렇게가 약간 비등비등한 느낌이었어. 힘이.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의 위상이 높고 네. 막 말도 많고 한데 네.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관위원장 기억나세요? 2012년에. 아 2012년. 정홍원. 그래. 네. 그러니까 조용히 갔잖아. 네. 지금 뭐 예컨대 이 아까 빅3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건 간에 네. 그리고 뭐 호흡도 잘 맞으면 공관위원장의 자리는 크게 중요한 자리가 아닐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 세배 성 중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관위원장은 실세형이 아니라 그냥 실무형. 실무형. 안정형, 안정형. 실무형이라기보다. 그 위에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정홍원 어. 당시 이제 그 뒤에 총리도 하셨지만은 이분의 참 뭐 장점이 말이 많지 않고 예. 과묵하고 네. 뭐 인상도 근엄하고 뭐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가는 거겠죠. 그럼 이런 거겠네. 그렇게 되면 공관위원장은 일단 자기 장사할 수 있는 정치인 안 되고 말수가 적고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그럼 법조인이구만. 말 잘 들을 사람. 그럼 법조인인데? 아닌가? 아니 그게 뭐 법조인이 됐건 뭐가 됐건 약간 그런 식의 컨셉 우리가 뭐 제 사람은 모르겠는데 컨셉은 그렇게 컨셉은 갈 거다. 정치인은 라는 아닐 것 거지. 같아. 그럼. 근데 사실은 이랬어요. 김기현 당대표는 황우여 전 대표를 네. 공관위원장을 시키겠다. 예. 라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했었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발표만 앞두고 있었다. 예.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카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황우여 전 네, 대표. 뭐 아무하고도 척을 지지 않아. 괜찮지. 네. 그분도 네. 어당팔 아닙니까? 네. 어수룩하지만 당수가 당수가- 팔단이다. 네. 이런. 아무한테나 척을 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여당 공천을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풀어갈 수도 있을 거다. 그렇죠. 뭐당 대표도 하셨고 뭐 근데 원로 사실은 네. 공관위원장은 별로 아까 우리 윤 실장 얘기처럼 그 비대위원장의 카리스마가 클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김기현 자연스럽게 다 대표 정리가 되기 체제가 유지된다면은 공관위원장 누가 되지? 그렇지. 되게 관심사였을 건데 이렇게 된 이상 크게 뭐 네. 관심 없는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저 이준석 전 대표 나가는 거 100%입니까? 본인도 얘기했죠. 신당 만드는 것은 100%고 탈당하는 거 100%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예정된 수순 결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제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윤타짜? 아니 어제 하태경 의원은 저랑 인터뷰 때 그런 얘기했었어요. 마쿠에서 뭐 공천에서 뭐 충돌하는 거 조정하고 용산과 당의 소통 창구라고 그런 마쿠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걸 하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라면 네. 어차피 내가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면은 더 홀가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냐면은 리베로로? 내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장제원 의원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 빚진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붙잡고 늘어지면 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야, 지금-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되게 이 사람 괜찮다. 좀 네. 추천하고 싶다. 네. 하는 거는 충분히 할 만한 뭐 역량과 뭐 그런 네트워크가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정치를 오래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드러나는 자리를 맡거나 네. 드러나는 형태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네, 않을 무리하지 거예요. 않고 물 밑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저는 뭐 지역에만 몰두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 윤핵관 그런 역할 안 할게요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며칠 있다가 또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분의 DNA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용하겠지만 결국 또 내년 공천 시즌 되면은 부산, 경남 뭐 이런 쪽의 공천에 어느 정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건 아까 안 제가 말한 거 보이게도 할수 비슷한 있어요. 건데 뭐 부산에서 약간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네. 데리고 그렇죠? 오면은 자기의 공도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 선대위원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진 그래서 않고 막후 실세. 맞고.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시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끝났어요? 특집으로 꾸며봤어요. 더 할까요? 네. 예. 네, 궁금한 건 제가 따로 물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 하다 말았는데 마지막을 터트려줘야지. 뭐 안 돼요. 내가 전에서 물어볼 거야. 궁금해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죠.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